예, 11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 조정인데요. 좀 고민이 있는 그런 금요일이죠. 예, 오후장 지나면서 남은 오늘 오후 전략, 다음 주 어떻게 해야 될지 터닝 포인트로 전략 세우겠습니다. KM투자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님 오셨고요. 차영주 MTN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들이 살짝 고민이 지금 생기는 시점입니다. 예, 오늘도 좋은 전략과 답변들을 기대하겠고요. 터닝 포인트 내용 확인하죠. 첫 번째 보겠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에 6월 금리 인하 기대감, 상실, 센데요, 단어가. 약간, 기대감, 위축, 둔화, 이런 것들이잖아요. 후퇴, 기대감 후퇴. 원래는 3월에 내릴 걸로, 시장은 항상 앞서가잖아요. 시장은 사실 1월에 내린다 그랬어요. 그랬다가 3월, 6월. 지금은 이제 6월보다도 조금 늦춰질 가능성도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김성훈 대표님께서 먼저 최근에 나오고 있는 물가 지표, 그런 것들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은 PPI가 6개월 만에 이제 최고 수준을 다시 이제 기록을 했는데, 한국은행도 어제 이제 상반기 금리 관련돼서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거라고 이제 못을 박아놓은 상황인데,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면 섣불른 이제 피벗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우리 많이 나오는데 통화정책 전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통화정책이 전환이 되면은 섣불리 전환이 되면 신뢰성이 이제 저해가 되고 금융시장에서 이제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부실에 대한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준금리를 섣불리 인하하지 않는다는 면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주가는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의 주가 수준에서 2,700을 돌파하고 또 긍정적인 이제 전망이 이어지려면 일단 소외된 우리가 종목들에 대한 밸류 효과가 추가적으로 더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나온 이제 스티어십 코드, 사실은 이제 삼성물산이 오늘 또 하락폭이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면은 7개 원칙 중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기업들의 중장기적 가치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관 수탁자로서의 책임감을 다할 수 있다면 이제 연기금들의 이제 지분 투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또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3분기 밸류업 ETF 상장 시에 포함될 자동차 일단 어느 정도 부담감은 있지만은 그래도 좀 부담감이 살짝은 덜한 PBR이 1배 수준까지 올라오려면은 사실 은행주들은 계속해서 제가 지난번 공약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집중적으로 한번 봐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증권주들도 자본 집약적인 이 산업에서 두 섹터는 우리가 또 지금 못 담았어도 추가적으로 지금 또 지분을 또 담으셔도 될 만한 포트폴리오에 또 될 만한 종목 중에서 아마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아침에 그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연기금들이 시장에 들어오니까 그죠. 왜 들어오겠습니까?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가는 거죠. 사라고 하니까 사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 PBR에 1차적으로는 금융주, 자동차, 공기업, 그죠?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들 열어놓으셨고요. 지금 이제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위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페드워치 보면 위원님 6월에 이제 인하 가능성이 57%니까 전보다는 좀 낮아지긴 한 것 같은데요. 그동안은 근데 이제 금리 인하 늦춰지는 걸 시장이 별로 신경 안 썼어요. 빅테크들 기업 실적 좋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조금 신경 써야 됩니까? 전략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요게 이제 조금 변화를 좀 가져와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연초만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신경 안 써도 될 거다. 2021년과는 다르다. 그리고 이제 언젠가 내려올 거다라고 했는데 이 시점이 조금 뒤로 가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제가 이런 예를 들어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지금 CPI 움직임하고 제 몸무게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목표가 85kg인데 제가 그때 80. 그리고 공개하시면 됩니까? 공개도 됩니다. 어차피 88을 찍었다가 지금 이제 93이거든요. CPI 기준으로 보면 2.9를 찍었다가 지금 3.3%대 초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그 기준점인 것 같아요. 그 80kg라는 게 그 2자로 내려오는 그런 기준점이다처럼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CPI랑 PPI가 올라가니까 소위 요요 현상,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다이어트에서 요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다이어트 소위 비교하면.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인 건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깐 떨어지다가 반등한 것이지 이게 네. 더 올라가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가 연결이 된다라면 금리 인하는 이제 와이프가 저한테 주는 인센티브 용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원래 그 용돈을 제가 80kg대까지 떨어지면 3월 달에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6월 달에 가니까 저로서는 원래 용돈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면 거기에 맞춘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네, 이제 좀 힘들어지는 거죠. 네. 시장이 바로 그런 비유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시장이 힘들어지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미국의 이제 CPI가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주택에 대한 어떤 주거 비용이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주거 비용이 올라간다라는 개념은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유동성이 다시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쉽게 금리를 못 내릴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이해를 하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CPI가 반등하고 PPI가 반등해서 금리가 인하되기보다는 지금 섣부른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면 조금 잡혀가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다이어트가 된다 그래서 밤에 야식을 먹기 시작하면 다시 불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긴장감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요. 이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고 본다면 기업 입장,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4월 이후에 부동산 PF라든지 그다음에 은행들에 있어서의 어떤 그 대출, 대손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증시에서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기존에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채권을 발행해서 그 채권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채권을 갚아가는 거죠. 유상증자는 이자를 안 내지만 유상증자 같은 경우 EPS를 하락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밸류 프로그램과 정반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채권을 발행했는데 지금 채권 발행하면 5% 후반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그 시기를 좀 조율했던 것 같아요.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채권을 발행해야지라고 봤었는데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니까 최근에 유상증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다면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달갑게 보여지지는 않는 거죠. 따라서 금리 인하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많은 기업들이 유상증자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금흐름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시장은 사실은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이제 2,700 올라왔단 네. 말이에요. 우리 시장만 보면 사실은 조금 더 지수가 조금 더 오르거나 지수는 갇혀 있지만 종목별로 순환매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미국 증시에 부담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뭐 너무 공격적인 것보다는 위원님 조금 포트 관리? 이제는 좀 그럴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로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좀 내려올 것이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이 주도주를 잡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밸류 프로그램과 우리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의 순환매를 한번 돌았다라면 공교롭게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살짝 조정을 받는 상황이고 우리 국내에 있어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매가 한 차례 돈 상황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지션을 고민해야 될 시점에 있어서 미국의 CPI, PPI가 저렇게 강하게 나오고 한 가지 위안적인 것은 그 어제 본 기사를 보면 한국은행에서 미국과 우리가 같은 길을 갈 필요는 없다라고 발언한 것이 우리가 먼저 조기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 시장은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를 좀 당분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정답지를 받아놓은 상황에서 주가가 움직였다라면 예. 그 받아놓은 정답지가 포인트가 뒤로 밀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공교롭게도 모든 상황이 이제는 신경 써야 될 상황으로 수렴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물가지표 그다음에 시장 대응 전략부터 살펴봤고요. 두 번째 터닝 포인트 체크할게요. 다음은요. 차익 실현 나선 엔비디아 반도체주 어디까지 내릴까? 네. 결이 좀 이 제목을 우리 PD님 뽑으셨는지 작가님 뽑으신지 모르겠지만 어제까지는 네 반도체주 조정 시 매수할까 이랬는데 이제는 어디까지 내릴까 약간 좀 쫄리는 거죠 투자자들이 그죠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건데 김성훈 대표님 그러게요 반도체들도 조금 쉴 자리 아니면 지금이 뭐 여전히 좋은 못 샀던 반도체주는 살 자리 어떻게 보세요? 네, 또 지난주에 제가 이제 나만의 반도체 ETF에 맞아요. 대해서 좀 네. 한번 네.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각 공정마다 점유율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담으면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GST라든가 테크인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공략적으로 말씀드렸던 감광핵 제거 장비 1위 글로벌 1위 업체인 이제 PSK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지난주 대비해서 오히려 상승한 종목들이 예.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엔비디아 주가가 사실 천비디아가 가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데 상승할 때 엔비디아가 21선을 이탈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시그널로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가장 되게 기술적 분석으로 네. 이게 21선이 이제 800달러 선을 넘어섰는데 그걸 깨기 전까지는 사실 아직 뭐 안 크게- 깼잖아요. 예? 아직 안 깼잖아요. 네네 깨지 예. 않았습니다. 예. 깨기 전까지는 사실 뭐 계속해서 보유 전략 뭐 네네.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긍정적인 이슈가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증권사에서 눈높이를 다들 상향을 했다는 예. 점, 뭐 10만 전자에서 최고점은 10만 5천 원까지 목표가를 높였는데 사실 이제 영업이익 1분기를 보자면은 이제 원래 3조가 많았는데 한 5조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이제 HBM3에서 HBM3E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AMD의 이제 검증을 뭐 마쳤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죠. 예. 저는 관련주들은 이제 삼성전자 향도 한번 보자라는 의미로 이제 이 부품 장비주들 가운데에서는 뭐 하나 마이크론도 주가가 이렇게 크게 못 간 종목들 그리고 일단 핸들러 장비 쪽에서 검사 장비 쪽에서 테크위는 계속적으로 보자. 그래서 일단 반도체주가 아까 어디까지 내릴까라고 여기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각 종목 섹터 이제 테마마다 분위기는 좀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주를 보는데 몇 가지 또 이제 이슈들이 있죠. 위원님도 말씀, 다음 주가 이제 엔비디아가 개최하는 GTC가 이제 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 모멘텀이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삼성전자도 지금 대표님 말한 것처럼 이슈가 많습니다. AMD에 이제 HBM 납품한다고 했고, 좋은 소식이면서 엔비디아에 넣어야지 AMD에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야? 이런 것도 되고 뭐 미국 정부가 이제 보조금 지급할 거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반도체 전략 좀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 전략은 오롯이 HBM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주력은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저도 지금 그 김성훈 대표님하고 이제 똑같이 생각하는 게 네. 이렇게 지금 대중적으로 알려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엔비디아의 GPU라든지 SK 하이닉스 HBM, 삼성전자 HBM 뭐 다른 쪽들이 해서 이 뉴스가 이끈다라고 전 보이진 않아요. 뉴스들은 이미 다 녹아 들어가 있고 그렇다라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 차트를 하시는 분들의 그 기본적인 개념이 모든 정보는 차트에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는 주식은 이걸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엔비디아, 테슬라, 뭐 하이닉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다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뉴스가 이걸 이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엔비디아 딱 보입니다. 김성훈 대표님도 20일 이동평균선을 안 깼다 그러는데 5주 이동평균선하고 겹칩니다. 따라서 20일 이동평균선과 5주 이동평균선이 맞물리는 시점. 근데 한번 보면 테슬라가 지금 이제 900달러 선에서 한번 조금 이제 일주일 쉬고 있는데 800달러에서도 일주일 쉬었거든요. 예. 800달러에서도 횡보하다가 레벨 100달러가 가고 그다음에 이제 1000달러 가기 위해서는 900달러에서 쉬었다 가야죠. 만약에 1000달러 갔으면 찍고 내려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힘을 모아서 간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 그러면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 하이닉스 주봉을 놓게 된다라면 현재 지금 5주 이동평균선을 안 깨고 있습니다. 깬다 한들 10주 이동평균선이라든지 그러면 일봉으로 봤을 때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는 시점을 보면 15만 원 선 정도 돼요. 물론 10,000원 정도가 되면 이제 좀 하락에 대한 우려감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지킨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특별히 우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산업이라는 게 지금 이제 오늘 또 나온 분석 기사를 보니까 이제 지식을 어느 국가가 선점하느냐에 따른 이제 그런 논리로까지 되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개화를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산업의 작은 사이클로 보셔서는 안 되고요. 큰 사이클로 보게 된다라면 저는 여전히 오히려 지금 매수 기회를 주고 있는 시점이 아니겠나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딩도 하고 그때 시장 변동성도 이용하지만 결국은 큰 돈을 벌려면 영어 표현으로 좀 죄송하지만 컨빅션 바이를 가지고 계죠. 정말 트렌드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가져가야 사실 큰 돈을, 그런 점에서 엔비디아나 HBM이나 AI 반도체가 결코 죽은 게 아니죠. 그죠? 그렇죠. 예, 변동성은 있는 거고요. 예, 감사하고요. 다음 세 번째 터닝 포인트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예. 로봇 관련주 바닥 다졌나? 예,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최근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강하고 그런데 김성훈 대표님께서 이거 근데 엔젤 로보틱스 상장 효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네. 사실은 뭐 계속 올라야 정상인 건데 네. 그동안의 호재성 이슈가 한번 사라졌다가 예. 다시 불을 지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B2B 영역에서 B2C 영역으로 넘어갈 때 그 확장 속도가 굉장히 강한데
제가 이제 그 딩크족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 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날수록 걱정은 간병에 대한 걱정, 헬스케어에 대한 걱정인데 저도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로봇에 대한 구매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1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로봇, AI 로봇 피규어가 이제 시연 공개가 한번 됐었잖아요. 이제 인간의 이 지능을 넘어선 한 100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추가적으로 넘어선다면 2027년에 인간의 평균 지능을 이제 넘어설 수 있다. 저는 그것에 굉장히 큰 이슈를 부각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 웨어러블 관련 주력이고 또 LG전자가 현재 이제 한 7% 정도 지분을 보유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가장 크게는 LG전자나 삼성전자나 지금 로봇에 대한 지분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는데 LG전자에서도 미래의 경쟁 강화에 이제 연간 10조 원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그의 포석은 제가 봤을 때는 로봇 관련 투자가 거의 절반 이상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삼성전자도 이제 우리가 그 지금 B2B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실버타운 쪽으로 걷기, 보행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B2C 영역까지 확대를 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추후에 공약주로도 이제 어떻게 겹쳐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리면서 또 상세하게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할 때는 모기업 두산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IPO 하는 그 엔젤 로보틱스 그렇다고 LG전자를 그걸로 사기에는 조금 그죠? 그런데 로봇 관련주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보셨고 오늘 그러니까 관심주로 준비한 게 로봇 관련주라는 얘기죠. 이따 그럼 종목 얘기는 듣도록 하고 로봇에 대한 가능성이나 성장성도 좋게 보셨습니다. 다음 또 벌써 넘어갔네요? 조선주? 네, 조선주로 네 번째 터닝 포인트.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네 번째로 넘겨버려졌습니다. 조선주가 오늘 위원님 강한 이유가 좀 있죠, 그죠? 뉴스가 좀 있었고. 네. 그러니까 조선주가 또 올라올 땐 좀 됐는데요. 뭐 미중 간의 갈등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슈의 무게부터 좀 체크해 주시고 조선주 전략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지금 나온 뉴스들은 어제 굉장히 조선주가 강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저는 후속 설명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겠습니다. 저도 이제 증권사 지점에 있을 때 어제를 예를 들어야 되겠죠. 어제 이제 증권주들이 조선주들이 한 10%대 올랐을 때 야, 미중 간의 갈등이 시작됐다. 유가가 올라갔다. 조선주를 사자. 이런 개념으로 시장에서는 접근하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방송에서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됐다. 근데 어찌됐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를 이끌 수 있는 트리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선박가가 올라간 거와 수주가는 또 다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제 유가라든지, 그다음에 미중 간의 갈등이 재무제표를 끌어올리는 요소들은 아니에요. 중기적인 요소죠. 근데 저는 그런 관점보다는 새로운 거, 다른 거, 이것도 역시 차트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강했던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을 보게 된다면 삼성중공업이 저는 이제 10,000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난해 8월 달에 9,470원을 찍은 이후에 이게 이제 7,000원대까지 조정받다가 어제 엄청난 거래량을 쏟으면서 이제 9,000원대까지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오늘 약간의 변동성이 있긴 합니다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직전 고점에 있어서 한번 부딪혔다 떨어질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좋아하는 차트 모양이거든요. 이거는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제 제가 이제 프로의 시선에서 오후에 말씀드렸는데 삼성중공업을 직전 고점을 벗기는 걸로 따라가느냐? 만약에 삼성중공업에 내가 조금 이제 고점을 벗기는 것이 두렵다라고 본다라면 어제 강했던 하나오션이 오히려 나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기준점은 삼성중공업이 고점을 뚫어준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놓고 본다라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 그 전에 이제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부분들,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딱 주가 수준이 유상증자했을 때의 고선이에요. 딱 그래서 결국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이 쉬어야 될 자리에서 정확히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지금 양봉과 오늘 정도의 봉이라면 이거는 추가 상승을 예고할 수 있는 봉, 거래량 줄어든다라는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는 참 매력적인 매수 포인트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조선주를 여쭤봤는데 그 가운데서 주목할 기업을 얘기해 주시니 더없이 좋죠. 포인트를 가보시니까. 마지막 터닝 포인트는 종목 이야기 저희가 하고 있죠. 요거 다음에 마지막 포인트는 오늘 오후장 혹은 이제 뭐 다음 주까지 금요일 오후니까요. 공략해 볼 만한 종목. 김성훈 대표님 아까 스포일 잠깐 하셨습니다. 로봇주. 네, 맞습니다. 뭐 26일 이제 그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
효과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네. 장기적으로 담아야 될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일부가 꼭 있어야 될 필수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네 말씀드렸고 일단 가장 핵심은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분을 작년 1월이죠. 599억 원 지분 투자를 했고 연이어서 3월에 270억 원대를 또 지분 투자를 했고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을 59.9%까지 최대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이 있다는 점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 코너에서도 우리 전문가님이 29일 주주총회에서 삼성전자 기획팀 이제 부사장이 또 이제 비상무 이사로 선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앞에 삼성을 붙여야 될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북미에서 우리가 일리노이주가 기계 장비 업체가 굉장히 많은 주로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브랜드력에 힘입어서 이 북미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지금 박스권 18만 원대에 대해서 돌파를 한다면 전고점 이제 부근인 22만 원대 근처까지 충분히 한순간에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초석이 마련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1차 목표가 23만 원, 손절가는 일단 15만 원 제시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장 대장주로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가격 장악 만드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주가는 18만 1,000원 수준이고요. 목표가는 한 23만 원까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김성훈 대표님 제시해 주셨고요. 차 의원님은 관심 섹터 준비하셨군요. 예, 저는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쪽에 관심이 있고 그게 이제 떨어질 때는 이제 이 언론에서 사라지는데 그렇죠. 예. 저는 방산 섹터를 한번 좀 다음 주에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왜냐하면 방산 섹터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음봉의 크기가 크게 아니라 음봉의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처음에 빠질 때는 고점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3%씩 빠졌다가 다 1%대로 지금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봉의 크기가 잦아진다라는 것은 다음을 위한 준비로 저는 보거든요. 물론 이제 조정이라는 게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SK하이닉스처럼 기간 조정해야 되는데 요거는 기간과 가격 조정이 살짝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스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다시 추천드리는 하나시스템 이 세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저점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전략입니다. 금요일 오후는 항상 좀 이제 부담이 있지요. 네. 남은 금요일 오후장에 불을 태워보겠다.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고민이 있었는데 두 분이 중심을 잘 잡아주셨습니다. KM 투자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MTN 차용주 전문위원 두 분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